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가계의 샤넬이라는 별명. 한때 전 세계 MZ세대, 특히 운동과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필수 아이템처럼 여겨졌던 브랜드. 요가복, 러닝복, 애슬레저룩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이름이죠. 이 브랜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운동복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이 헬스장이나 요가 스튜디오에서 이 로고가 딱 박힌 레깅스를 입는 것만으로도 나는 자기 관리하는 사람, 나는 트렌디한 사람이라는 신호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과시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고점에서 무려 반토막 이상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한때 511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약 17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하락폭이죠. 아마 많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룰루레몬을 매수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클 버리는 원래 의사 출신이었지만 금융시장에서 역발상 투자로 엄청난 명성을 쌓은 인물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공매도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왜 MZ들이 열광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위기를 맞이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진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기업의 제품을 직접 써보신 분 계실까요? 입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단의 촉감, 핏, 디자인 모든 것이 확실히 다릅니다.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가성비 좋은 대체재가 많아졌다. 브랜드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금부터 이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룰루레몬은 199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창립된 기업입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어요. 요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성 의류를 만들자라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그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 운동복 시장을 흔드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룰루레몬은 단순히 예쁜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능성과 디자인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연결하는 브랜드 경험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깅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요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열고 커뮤니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운동복 브랜드와 확실히 차별화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품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룰루레몬의 대표 제품인 얼라인 레깅스 같은 경우 원단의 촉감과 신축성, 내구성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예쁜 것이 아니라 운동할 때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성이 뛰어나죠. 이 덕분에 한번 입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브랜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룰루레몬은 단순히 요가복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점점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러닝, 트레이닝, 아웃도어, 남성용 라인까지 확장했고 최근에는 애슬레저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의류회사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룰루레몬이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캐나다 로컬 시장에서 시작했지만 제품과 브랜드가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단순히 요가복을 파는 수준을 넘어 프리미엄 스포츠웨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룰루레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직영 매장 중심 전략입니다. 온라인 판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매장은 직영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경험을 직접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장 디자인, 고객 서비스, 이벤트 운영 등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단순 구매를 넘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구조를 갖춘 거죠. 결국 룰루레몬은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운동과 자기관리,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나중에 MZ세대가 열광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고 동시에 지금 주가 하락과 위기의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날 룰루레몬은 캐나다를 넘어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경쟁 압박, 소비자 트렌드 변화, 가격 전략의 부담 같은 문제들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정리하면 룰루레몬은 이 네 가지 특징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룰루레몬이 왜 지금 위기에 처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라는 숫자만 보는 것보다는 실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전망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직접적인 요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룰루레몬은 한때 애슬레저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흥 경쟁사들의 약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뷰오리와 알로 요가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다면 트렌드를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룰루레몬이 과거 압도적인 브랜드력으로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디자인 혁신과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며 룰루레몬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독보적이었지만 대체 가능한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강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같은 브랜드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구조적 변화와 경영 대응을 살펴볼게요. 먼저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가 눈에 띕니다. 룰루레몬은 창립 이후 오랜 시간 북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는데 이제는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신규 고객 유입이 제한적이고 기존 고객의 구매 주기도 점차 길어지면서 매출 성장 속도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은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확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화와 체형, 소비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북미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 진출 초기에는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 매장 운영 비용 등 투자 부담이 커서 단기적으로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품 혁신과 전략적 대응입니다. 룰루레몬은 기존의 요가복, 러닝복 중심 제품에서 벗어나 남성용 라인, 아웃도어, 액세서리까지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핵심 고객층의 기대와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뷰오리, 알로 요가처럼 혁신적 디자인과 트렌드 반영 속도가 빠른 브랜드와 비교하면 룰루레몬의 제품 혁신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룰루레몬의 위기는 경쟁 환경 변화와 구조적 성장 둔화, 그리고 경영 전략 대응의 복합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룰루레몬은 단순한 매출 둔화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 속에서의 중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룰루레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기존 충성 고객층, 그리고 여전히 높은 마진 구조는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위기지만 전략적 대응과 소비자 반응에 따라 회복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룰루레몬의 현재 위기는 신흥 경쟁사 등장, 성장 둔화, 해외 시장 확장 부담, 제품 혁신과 브랜드 전략 균형의 연쇄적인 결과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룰루레몬 주가는 왜 이렇게 폭락했는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룰루레몬은 한때 애슬레저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는 최고점 대비 무려 67% 이상 하락하며 한때 516달러였던 주가가 지금은 168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직접적인 원인은 성장 둔화와 경쟁 압박입니다. 룰루레몬은 북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되고 그 결과 주가에 직접적인 압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신흥 경쟁사의 약진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뷰오리, 알로 요가 같은 브랜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충성 고객층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면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죠. 이로 인해 룰루레몬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 성장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요인도 주가 급락의 한 축입니다. 최근 룰루레몬은 해외 시장 확장과 신규 라인 개발, 제품 혁신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성장 전략에서는 꼭 필요한 투자이지만 단기 실적에는 마진 압박과 비용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단기 실적 부담을 주가에 즉각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시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과 소비 둔화,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 등은 프리미엄 브랜드 주가에 특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고가의 요가복과 애슬레저 의류를 구매하던 고객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수익 전망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룰루레몬 주가는 폭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버리의 최근 매수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큰 수익을 거둔 전설적인 투자자죠. 그는 항상 시장과 대중의 시각과 반대로 투자하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주가가 급락할 때 그는 오히려 기회를 찾습니다. 버리가 룰루레몬을 매수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룰루레몬을 위기 기업으로 판단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그는 룰루레몬의 본질적 가치와 장기적 경쟁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죠. 첫째, 룰루레몬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충성 고객층이 존재하고 프리미엄 애슬레저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제품력과 디자인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미 시장 외에도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 시장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단기 실적 둔화와 경쟁 압박에 주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룰루레몬은 가격 결정력과 마진 구조가 탄탄합니다. 다른 신흥 브랜드들이 매출 성장에 집착하며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남발하는 것과 달리 룰루레몬은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이클 버리 같은 역발상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이클 버리의 관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매수하고 시장이 과소평가한 가치를 찾아내는데 강점을 가진 투자자니까요. 하지만 저라면 다른 주식을 사겠어요. 다른 기업의 주가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애슬레저 시장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죠. 재미있는 점은 지금 이 두 회사의 주가 흐름과 투자 내러티브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한쪽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턴어라운드를 시도 중인 나이키, 다른 한쪽은 폭발적 성장의 정점에서 브랜드 위기를 맞이한 룰루레몬입니다. 과연 시장은 왜 이런 다른 시선을 두 기업에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두 회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먼저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스포츠웨어의 상징 같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부진하면서 운영적 턴어라운드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즉,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제대로 된 전략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는 것이죠. 반대로 룰루레몬은 한때 애슬레저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 자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였던 프리미엄 이미지가 흔들리면서 성장은 이어지는데도 주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쪽은 과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죠. 나이키는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반대로 룰루레몬은 매출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브랜드 훼손 우려로 주가가 폭락한 상황입니다. 즉, 시장은 룰루레몬의 탄탄한 현재 실적보다 나이키의 불확실한 미래 서사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나이키는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대와 달리 매출이 10% 감소했고 순이익은 무려 반 토막이 났죠. 그래도 투자자들이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턴어라운드 전략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CEO 엘리엇 힐이 주도하는 윈나우 프로그램, 신제품 보메로 18 같은 라인업 출시하고 외부적으로는 차세대 스타 선수들과의 계약, JP 모건 같은 기관의 긍정적 평가, 특히 유명 투자자 빌 에크먼이 나이키에 투자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순 매수는 아니고 옵션을 활용한 비대칭적 베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성공하면 수익은 몇 배, 실패하면 손실은 제한적인 구조죠. 이건 곧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믿음보다는 리스크 대비 보상 구조를 보고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만약 턴어라운드에 실패한다면 나이키 주가는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회는 크지만 위험도 만만치 않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라는 거죠. 룰루레몬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애슬레저 시장을 이끌며 마진율 50% 이상 압도적 브랜드 충성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애슬레저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재고가 쌓였고 할인 판매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북미 핵심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북미 외 다른 지역에서 신규 매장 출점은 늘고 있지만 이익을 동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늘어도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시장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이키의 내러티브는 턴어라운드 스토리이고 룰루레몬의 내러티브는 브랜드 훼손 위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이키는 리스크는 크지만 회복 가능성에 베팅하는 종목이고 룰루레몬은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핵심 브랜드가 무너지면 끝장날 수도 있는 종목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룰루레몬의 향후 주가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전망을 이야기할 때는 단기와 장기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불확실성과 경쟁 압박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뷰오리, 알로 요가 등 신흥 브랜드와 기존 나이키, 아디다스와의 경쟁, 북미 시장 성장 둔화, 해외 진출 초기 부담 등은 여전히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등하기보다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룰루레몬은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탄탄한 마진 구조,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애슬레저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소비 트렌드가 다시 건강운동 중심으로 돌아선다면 룰루레몬에게는 회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버리 같은 역발상 투자자들이 주목한 이유처럼 시장에서 과소평가된 룰루레몬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즉, 지금의 주가 하락은 단기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회복과 성장의 여지를 가진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룰루레몬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지션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룰루레몬의 향후 주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이나 피드백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